값, mis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제 조건은 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면 걔네들 가지고서 뭐 한 거? 사칙연산을 한 거.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나누기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것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요거 가지고 사실은 기본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줄여서 써도 될까요?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f 더하기 g의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g도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지금처럼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너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식도 존재한다라는 걸 아니까 사실 g를 구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뺀 거인 g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함수가 존재하면 얘가 가능하다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나눌 때는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 자, 두 번째 예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f랑 g를 곱한 게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존재하니까 사칙연산을 쓰려고 하는데 g를 구하려면 얘 나누기 얘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존재할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이 존재하려면 얘는 누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없으면 사실은 얘가 0으로 가면 존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여기는 0이 아니다란 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예제를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fg 곱한 거가 존재하는데 g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확실하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뭐다? 두 개를 나눴을 때 극한값도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나누기 너도 극한값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는 참이고요. 너는 거짓.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사칙연산을 쓰는데 두 개가 존재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다 가능함. 하지만 나눌 때는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요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의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를 한번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안 하고 gx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f 더하기 g도 그럼 극한값 존재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면 이 친구가 존재 안 한다 해도 거짓이고 이 친구가 존재한다 해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인데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친구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샘플로 다른 예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gx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자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2, 하나 3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그러면 gx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더한 것은 둘 다 5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의 연산을 했을 때의 결과는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얘를 1로 쓱 바꿨다면 여기에 보이는 애는 4로 맞출 수도 있고 그럼 존재 안 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어. 몰라 임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선 야야야 무조건 존재 안 하지? 이러면 틀린 거죠. 아니거든? 존재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죠? 혹은 무조건 존재하지? 이래도 틀린 거야. 아니거든? 존재 안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테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뭐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이건데, 나 이거 진짜 사실 이거를 한 번에 이해시키기가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이 좀 그래서 그런가? 기본 성질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사실 한번 이해가 되면 이게 진짜 많이 진입한정에 쓰이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F가 존재해요.
G가 존재합니다. 얘도 존재,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극한값 존재, 얘도 극한값 존재. 그런데 그 둘의 값이 만약에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가 존재하는데 두 값이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뺀 것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 뭐 3으로 존재해. G도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해. 그러면은 두 개를 뺀 것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두 개가 수렴하고 존재하니까 얘네들의 사칙연산은 3 빼기 3으로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기본 성질이잖아. 근데 거꾸로 두 개를 뺐어요. 이렇게 두 개를 뺐는데 그게 0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가 같다. 이게 이제 저 위에 참인 명제의 역이죠. 거꾸로 뒤집은 걸 역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역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야. 거꾸로는 안 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뺀 게 0이라고 해서 이 둘이 같다라는 건 틀리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 안 될까요? 야, 이거 맞추면 진짜 나 좀 똑똑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잠깐만.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표정을 앉아 있으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이 친구 어제 늦잠 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지? 오늘은 좀 어제보다 괜찮은 친구들도 보이고. 왜? 이 웃겨요? 웃겼어, 방금. 괜찮았어? 전 안 보니까 몰라요. 제가 어떤 표정인지. 자, 봐봐. 두 개를 뺀 게 0인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얘하고의 극한값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fx가 예를 들어서 a 우극한 a 자극한으로 봤을 때 얘가 3이에요. fx 극한값 있어요? 없죠. 자, 여기 보이는 gx도 3이에요. 자, gx 극한값 있나요? 없죠. 하지만 얘네들의 뺀 값은 극한값이 뭐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극한값이 0인 상황에는 어떤 애가 있냐면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건 참이죠. 그죠? 근데 존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인 이유는 누구? fx와 f와 g의 뭐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인 경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가 이제 4번인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거든. 이것도 이거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fx 알파 이거 좀 줄여서 쓸게요. 이거 다 쓰려면 좀 많아서. 자, 여러분들 판정해봐. 자, 얘부터 갑시다. fx의 극한값이 알파예요. fx의 제곱의 극한값은 알파 제곱이다. 참 거지? 참. 왜죠? 두 함수가 수렴하면 기본 성질 성립한다. fx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fx 곱하기 fx의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둘 다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본 성질에 의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fx의 제곱을 한 게 알파 제곱이야. 그러면 fx는 알파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다. 참 거지? 거짓. 이건 거짓이죠. 이거 왜 거짓일까? 똑같은 이유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고요. fx에 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fx가 있는데 a 우극한 a 자극한인데 우극한이 알파, 자극한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fx의 극한값 존재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fx랑 fx를 곱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f제곱은 둘 다 알파 제곱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fx는 알파 제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fx를 기준으로 보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 표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극한값의 대소관계. 사실은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자, 일단 기본은 이거죠.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자, 그런데 gx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극한값도 gx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gx가 더 어떻다? 극한값도 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한값의 대소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가 되고요. 근데 사실 진입 판정의 입장이나 나중에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없었음에도, 등호가 없었음에도 여기는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라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였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샘플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게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a인데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 그리고 그 함수값이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gx는 함수값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도 fx가 위쪽에 있고요. 요 함수값 부분도 fx가 위쪽에 있고요. 요 오른쪽 부분도 fx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소 관계로 보자면 fx 자체는 항상 gx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해본다고 치면 fx의 극한값도 0이고요. gx의 극한값도 0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극한값에는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런 거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등호가 없어. 거짓이라는 거야. 왜? 등호가 생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되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등호가 있어야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같은 극한값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사실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다루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가 뭐야? fx, 그리고 여기는 hx, 얘는 뭐 gx.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방식은 이런 거죠.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너도 알파로 가고,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너도 알파로 가. 그럼 갑자기 없던 등호가 생기면서 우리의 결론은 뭐야? 아, hx의 극한값도 누구다? 알파다.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은 이 두 개가 어떤 극한값이어야 된다고? 얘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극한값이어야만 가능하다. 만약에 같지 않다. 다른 극한값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hx를 확정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기에 간단한 약간 모델을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fx는 알파를 향해 가고요. gx가 있는데 gx 알파로 가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어? hx가 있다. 그럼 hx는 이 안에서 어떻게 놀더라도 무조건 끝은 누굴 향해? 요 사이 알파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알파로 가야 돼. 이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른 극한값이에요. fx는 알파로 가고요. gx는 베타로 갔다. 이렇게. 그래버리면 이 사이에 있는 hx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사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hx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 그러니까 물론 뭐 1.5로 갈 수 있다. 이런 상황도 가능은 하겠죠. 뭐 알파와 베타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한다면 뭐 그 사이에 1.5로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안에서 값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무한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hx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해.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한번 봐봐. fx 여기가 g고요. 여기가 h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줬어요. fx는 1로 가고요. hx는 2로 가요.
자, 그랬을 때 gx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알파로 가고 알파는 1과 2 사이에 있어요 라고 예를 들어 줬다고 생각을 해봐. 명제가 이런 거야. fx와 gx와 hx 사이에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fx는 1로 가고요. hx는 2로 가요. 그러면 gx는 1과 2 사이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거 맞아 틀려? 뭔지 그럴싸하잖아. 그쵸?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얘는 1, 2 사이에 누군가로 가는 거 아님? 이거 뭐야?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왠지 이해돼요? hx는 뭐 할 수도 있다? 아, gx는 존재 안 할 수도 있다고.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음. 이 얘기야. 무조건 1과 2 사이의 값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돼요? 좀 이상해요, 이거? 해봐. 자, 어떻게? 자,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아는 거. 자, 마지막. 부정형. 이거 지금 너무 졸린가? 이거 할 때? 좀 졸려요, 지금? 졸려? 참아. 미안해. 자, 이게 다 왔어. 좀만 화이팅. 자, 부정형. 자, 우리 부정형이 뭐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건 뭐라고 해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극한값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다. 뭐 이런 게 부정형이었거든. 기억나시죠? 부정형.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이것도 했던 건데 한없이 커지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3으로 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값수를 수렴하기 위해선 얘는 무조건 누구여야 되더라? 0으로 가야 되더라. 이거 가지고 문제도 이제 풀었었죠. 기억나지?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간단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 fx가 무한대로 가고요. g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fx 빼기 gx는 0으로 갑니까? 이게 참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봐. fx가 무한대로 가요. gx가 무한대로 갑니다. fx 빼기 gx는 0으로 갑니까? 거짓이지.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한대 부정형 꼴이에요. 똑같은 거. 자, f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무한대로 가는데 f분의 gx는 1로 간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이게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쵸?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다. 뿐만 되지? 자, 그럼 세 번째 요거 한 번만 볼게요. 뭐냐면 좀 위쪽에다 써줄게. x제곱에 fx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예요. 이거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간다. 참거지. 괜찮아? 참거지? 거지? 아, 이거 너무 티났다. 그죠? 아, 이제 심리전을 쓰기가 좀 신중하게 써야겠어. 하루에 너무 많이 썼어. 이게 뭐야? 참거지? 뭐예요? 용기를 내세요. 도윤이 참? 거지? 자, 이거 뭐야? 참이에요. 자, 왜 참일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여기가 뭐야? 상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요거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준비됐어요? 잠깐만, 요거 하나, 이건 제가 꼭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 그 중간에 샌드위치 정리랑 기본 성질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 9페이지 왼쪽 밑에. 요거는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은 반예 요거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좀 약간 논리적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줄여서 쓰겠습니다. gx의 극한값 존재하나?
존재. 자, 이게 이제 약간 샌드위치 정리 플러스 기본 성질 약간 이런 패턴인데, 이게 이제 뭔지 조금 보여드리면 이래요. gx라는 친구가 있는데 gx는 fx보다 크고 hx보다 작아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고 hx에서 fx를 뺀 게 0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f, g, h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hx 빼기 fx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fx도 있고 hx도 있으니까 양변을 fx로 다 빼볼 거예요. 그래서 hx 빼기 fx를 이용하려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fx로 빼주면 얘는 g 빼기 f가 될 거고 얘는 hx 빼기 f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fg, h였는데 나한테는 hx와 fx를 뺀 i의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양변의 누구를 fx를 빼서 접근하면 이 극한값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fx로 빼준다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이건 그냥 0인 거고 이 친구는 극한값이 뭐라 그랬어? 위에서 0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두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x가 a로 갈 때 누가? gx 빼기 fx가 뭐로 간다는 걸 알아요? 0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사실 이걸 식 변형해서 샌드위치 정리로 보면 두 함수를 뺀 게 0으로 간다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서 누가 gx라는 친구가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쵸? 두 개를 뺀 거가 0이라고 해서 이 i의 각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극한 좌극한에 있어서 gx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가 3이고 얘가 2예요. 맞죠? fx도 마찬가지야. 얘가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극한이 3이고 좌극한이 2야. 그럼 어쨌든 뺀 건 둘 다 0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뺀 게 0이라고 해서 얘네들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뭐 한다? 존재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콤비네이션으로 하시면 논리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저 예제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